안녕하세요. 시니어타임즈입니다. 3월 17일자 시니어 관련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1인 가구 상담을 통해 필요한 생활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자치구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올 연말까지 총 24개로 확대합니다. 2020년 20개에서 2021년 22개소로 확대됐고 올해 하반기 강북구 송파구에 2개소를 신규 확충합니다. 현재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없는 중구는 내년에 확대 설치를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서울 전체 가구의 34.9%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2개 자치구에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 전담 상담 인력도 기존 35명에서 올해 60명까지 2배 가까이 확대합니다. 온 오프라인 전문 심리 상담부터 1인 특화 프로그램 발굴 진행, 1인 가구별 맞춤형 정책 연계 등을 지원하는 인력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자치구별 수요를 반영해 올해 신규 공통 프로그램을 발굴 확대할 계획입니다. 모든 1인 가구 지원센터에 재무관리, 노후설계, 부채관리 등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신규로 편성하고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이와 같은 내용으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시설의 인프라와 인력을 확충하고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없는 자치구의 경우 자치구 내 별도 공간을 확보해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신규로 설치합니다. 기존의 가족센터 내에 1인 가구 지원센터가 있던 곳은 공간과 조직 확대를 통해 1인 가구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시설을 확충합니다. 올해는 2021년 10월 수요조사를 통해 성동구, 광진구, 서초구, 동대문구, 금천구, 관악구, 송파구, 도봉구, 강북구 등 9개 자치구의 공간을 리모델링해 시설을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올봄 1인 가구의 건강하고 행복한 홈라이프를 위한 119개 1인 가구 맞춤형 프로그램을 온 오프라인으로 선보입니다. 1인 가구 프로그램은 22개 자치구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모두 모집 진행됩니다. 1인 가구에게 가장 필요한 5대 분야를 중심으로 편성한 개별 프로그램에 사전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건강이 고민이라면 저염식 요리 실습, 소그룹 운동교육 등을 진행하는 일로 모여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됩니다. 또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거나 주택관리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라면 셀프 집수리, 주택 인테리어 등을 배울 수 있는 뚝딱 집수리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주변 사람과 교류하고 소통하며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고립감 해소 등 정신건강의 필수적 요소입니다. 이에 공통의 관심사를 주제로 자조 모임이나 동아리를 만들도록 지원하고 함께 요리하고 식사를 나누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관심도가 높은 환경, 디지털, 반려동물 등에 대한 기초교육 및 생활 속 실천 방법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1인 가구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한 운동, 미술 등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서울시 1인 가구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접수 일정 및 신청 방법은 서울시 1인 가구 포털이나 해당 1인 가구 지원센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자치구 1인 가구 지원센터는 다양한 1인 가구 특화 프로그램을 발굴 제공하는 것 외에도 1인 가구 외로움 해소를 위해 3인 이상 모임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 무료 심리 상담 등을 상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누구나 센터에서 다양한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혜선 서울시 1인 가구 특별대책 추진단장은 1인 가구
누구나 집과 가까운 곳에서 부담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할 계획이라며 상시 운영 중인 상담 및 자조 모임, 동아리 지원 사업 등에도 1인 가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도 1인 가구 정책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으로 향후 1인 가구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오병건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15일 경기도 가구의 27.6%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종합적 장기적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병건 권한대행은 15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간담회에서 경기도 전체 가구 가운데 27.6%가 1인 가구인데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면서 비혼, 만원, 기러기, 노인, 개인주의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좀 더 세심하게 현상을 진단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 권한대행은 이어 1인 가구가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편안한 삶,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서 1인 가구도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 주기별로 지원 정책들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는 도가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1인 가구 5개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도는 1인 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중장기 정책을 정리한 2023-2027 5개년 기본계획을 오는 7월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는 5개년 계획을 함께 수립 중인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노경혜 연구위원, 과거 1인 가구 정책을 연구했 경기복지재단 황경란 연구위원뿐 아니라 전문가로 백석대학교 최명린 교수, 수원대학교 김정은 교수, 서울연구원 김승현 도시사회연구실장이 초빙돼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 과장이 재무경제 교육 및 개인재무 상담 지원 등 17개 과제를 담은 2022년 경기도 1인 가구 정책을 보고하고 노경혜 연구위원이 1인 가구 정책 이슈 진단, 황경란 연구위원이 경기도 1인 가구 실태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도는 이날 공유된 의견을 경기도 1인 가구 5개년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중장년을 위한 기업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1000명 이상 기업 1043개소를 대상으로 정년퇴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기업이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자들이 장기간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0년 5월 1일부터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기업은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시행 첫 해인 2020년에 1000명 이상 기업 958개소의 서비스 운영 결과를 확인한 결과 총 725개소에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1000명 이상 기업의 제도 이행 비율이 20% 미만인 전과 비교할 때 약 56% 상승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에도 이행률은 다소 높으나 사업주의 인식 부족 및 제도 설계의 어려움, 비용 부담 등으로 제도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2021년부터 재취업 지원 서비스 무료 컨설팅을 설치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450개 기업에 무료 재취업 지원 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무료 컨설팅은 3월 공모를 통해 우수 전직 지원 전문 컨설팅 기관들을 선정해 실시합니다. 기업별로 3개월 내로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 기간에 해당 기업의 이직자 규모를 전망한 후 맞춤형 재취업 지원 전략, 정부 지원 제도 활용 등에 대한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1000명 미만 기업도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무료 재취업 지원 서비스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남도 소식입니다. 경남도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국학진흥원과 함께 대표적인 세대 공감 사업인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주관으로 지난 2009년부터 추진 중인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는 지역의 만 56세에서 74세 여성들이 유아교육기관을 방문해 어린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4,630여 명의 이야기 할머니가 1만여 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 중입니다. 경남도는 올해 기존 파견 활동 인원 291명과 신규 선발자 85명 등 모두 376명의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지원합니다. 기존 활동 인원 291명은 오는 4월부터 도내 665개 유치원과 1355개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이야기를 들려주는 무릎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신규 선발된 85명은 양성교육 수료 후 내년부터 활동할 예정입니다. 한미영 경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이 사업이 유아들의 인성을 올바르게 함양함은 물론 여성 어르신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며 여성 노인 일자리 창출과 전통 문화를 활용한 세대 간 소통 확대뿐 아니라 참여자들의 만족도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는 앞으로도 우리 전통 문화를 활용해 세대가 함께 공감해 갈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야기 할머니 참여 신청, 유아교육기관 파견 신청은 한국국학진흥원 이야기 할머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소식입니다. 서울 서초구는 독거 어르신의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원을 위한 서리풀 AI 안심콜을 오는 3월 말부터 시범 사업으로 추진해 지역 내 돌봄 안전망 구축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리풀 AI 안심콜은 인공지능 대화 기술을 탑재한 AI 복지사가 정기적으로 어르신께 전화를 드리며 건강, 식사, 수면 등을 주제로 한 대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심리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AI 복지사는 이 대화 분석을 통해 어르신들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주민센터에 전달합니다. 이후 복지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의 상태를 살필 계획입니다. AI 안심콜로 한번 복지 담당자가 직접 뵙고 다시 한번 관리함으로써 더욱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이번 서리풀 AI 안심콜은 기존 제공하던 독거 어르신 자동 안심콜 서비스가 전화 소신 여부만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부 확인을 하던 것에서 발전해 AI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간 구는 2019년부터 독거 어르신 350명에게 매주 1회 음성 메시지를 발송하고 어르신의 전화 소신 여부를 통해 안부 확인을 하는 독거 어르신 자동 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리풀 AI 안심콜은 예를 들어 평소에 산책은 자주 가세요? 라는 질문에 어르신이 추워서 잘 못해 라고 대답하면 네, 그래도 날이 좀 풀리면 건강을 위해 산책해 보세요 라고 맞춤형 대화를 이어가는 형식입니다. AI 복지사가 대화 흐름에 맞게 친구처럼 맞장구를 치는 등 답변에 적절하게 호응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께 정서 지원의 효과도 기대됩니다. 또한 독거 어르신의 모니터링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수의 복지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일선 사회복지사에 늘어나는 복지 업무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어르신 상황에 맞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초구는 3월 중 65세 이상 취약 독거 어르신 50명께 AI 안심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기존 안심콜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초구는 이를 위해 독거 어르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독감이 높은 독거어르신 120명께 AI 돌봄 로봇 트리플 복동이를 지급해 말복과 정서 지원을 하고 있고 380명의 가정에 움직임, 온도, 조도 등을 감지하는 사물 인터넷 기기를 활용해 실시간 안전을 확인합니다. 천정욱 서초구청장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꼼꼼히 챙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은 영등포구 소식입니다. 서울 영등포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포인트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민간 사회복지시설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연 20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는 코로나19에 따른 복지 욕구의 변화 및 다양화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현장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복지 포인트를 지원해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마련했습니다. 또한 복지 현장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 지원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보조금을 받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설에서 공고일 기준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중인 종사자라면 1인당 연간 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개발, 가정친화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종사자 개인별로 복지 항목에 맞게 사용한 후 소속된 시설에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해 환급 신청하면 됩니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공모 신청서, 복지포인트 신청 명단 등 관련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최종 지원 대상은 1차 서류 심사, 2차 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심사 결과는 4월 중 사회복지시설 담당자에게 개별 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포인트의 실질적인 지급은 5월 말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현일 영등포구청장은 맞춤형 복지 포인트가 현장에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